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연희 씨인데요. 남편과 사별하고 그 오랜 간병 후에 겨우 혼자만의 평온을 찾은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오죠.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이야기는 따로 또 같이 황혼의 로맨스의 일부입니다. 남편 사별하고 한 3년 됐을 때인데요. 연희 씨가 자기만의 일상에 만족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동네 서점에서 강태수 씨를 만나면서 감정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황혼기에 찾아온 어떤 새로운 감정, 또 새로운 관계 맺기의 가능성, 어려움, 이런 걸 좀 볼 거고요. 특히 그 따로 또같이라는 독특한 관계 방식,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연희 씨의 마음을 같이 따라가 보면서 이게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연희 씨, 이분의 일상을 좀 볼게요. 남편 간병 10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 후에 이제 3년이 지난 거예요. 아침 6시에 알람 없이 일어나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혼자 토스트랑 커피 딱 즐기면서요. 아, 그 모습 상상되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 네. 오후엔 서점 가고 산책하고 저녁엔 뭐 드라마 보고 본인 말로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아침,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연희 씨가 그냥 외로움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랜 시간 그 간병하면서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거기서 만족감을 찾았다는 거죠. 스스로 찾은 평온함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독립적인 생활의 가치를 발견한 상태. 아주 주체적인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동네 서점에서 강태수 씨가 딱 나타난 거죠. 에세이 코너에서 책 보고 있는데 그 책 괜찮던데요?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온 거예요. 흰머리에 좀 온화한 인상의 어르신. 아, 갑자기요? 네. 연희 씨는 처음엔 좀 당황하죠. 이 사람 뭐지? 나한테 말 거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그럴 수 있죠. 낯선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책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짧게 대화가 오가요. 게다가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우연까지. 우연히 겹쳤네요. 네. 근데 이 만남이 연희 씨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 태수 씨의 따뜻한 악수라던가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거에 좀 설렘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요. 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겠죠. 근데 동시에 또 아유,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애써 마음을 누르려고도 하고요. 맞아요. 그쵸. 기대감과 두려움이 같이 오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닫아뒀던 감정의 문 앞에서 좀 망설이는 거죠. 그렇게 몇 번 더 우연히 마주치고 뭐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돼요. 연희 씨는 사별했고 태수 씨는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지낸다. 이런 개인사를 조심스럽게 나누죠. 아, 공통점이 있네요. 둘 다 혼자라는 거. 네. 그리고 둘 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면서도 가끔은 누군가랑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런 점도 비슷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관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전에 또 재미있는 게 연희 씨 친구 순자 씨의 조언이 있어요. 아, 그 친구분 황혼 이혼하고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죠?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딱 해주죠. 야, 같이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마. 피곤해져. 하하, 잔호하시네요. 그냥 연인으로 만나. 각자 집에서 각자 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두세 번 만나서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게 최고야. 따로 또 같이. 라고 해. 딱 이렇게요. 와, 따로 또같이 명쾌한데요. 연희 씨가 느꼈을 법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 혹은 바람 이걸 딱 집어준 거네요. 관계는 맺고 싶은데 예전 같은 그런 희색이나 부담은 싫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만남에서 태수 씨가 먼저 비슷한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저는 뭐 동거나 재혼 같은 거 생각 없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살고 만날 때만 즐겁게 만나면 어떨까요? 딱 이렇게요. 와, 순자 씨 말이랑 거의 똑같네요. 네. 연희 씨도 속으로 엄청 놀랐겠죠? 그러면서 바로 네,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생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죠. 이야, 이게 바로 따로 또 같이 모델이군요. 이 이야기의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되게 현대적인 관계 전략일 수도 있겠어요. 현대적인 전략이요? 네.
각자 자기 삶, 자기 공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외로움은 좀 해소하고 싶고 정서적인 교류는 하고 싶은 거죠. 선택적인 친밀감이랄까요? 예전처럼 관계를 막 소유하거나 모든 걸 다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함께 있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시도.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특히 연희 씨처럼 과거에 간병 같은 힘든 경험이 있거나 또 앞으로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 같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담은 좀 줄이고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에 집중하려는 어찌 보면 되게 성숙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규칙까지 정해요. 규칙까지요? 어떤 건데요? 첫째, 각자 집에서 살기. 동거는 안 된다. 둘째,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만 만나기. 아, 횟수도 정하고? 셋째, 서로의 생활에는 간섭하지 않기. 뭐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다 각자 알아서 해결한다. 독립성을 확실히 하네요. 그리고 넷째, 만날 때는 즐겁게 지내기. 딱 이렇게요. 와, 굉장히 명확하네요. 이런 약속들이 오히려 관계의 어떤 모호함을 줄여주고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가 싶기도 하지만 또 이런 황혼기 관계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오히려 이런 경계 설정이 서로에게 좀 안심이 되고 불필요한 오해나 기대를 줄이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유롭지만 책임감 있는?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새로운 관계도 현실에서는 어려움에 부딪히죠. 그렇죠. 현질의 벽이 있죠. 가장 먼저는 연희 씨 아들 민준 씨의 반대가 아주 거셉니다. 아들, 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이런 말들을 하고요. 심지어 창피하다는 말까지 해요. 어휴, 창피하다니. 그건 너무 심한데요. 그러면서 혹시 뭐 노인 사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관계 자체를 막 부정적으로 몰고 가죠. 수 있고요. 또 사실 우리 사회가 노년의 연애나 재혼을 좀 어색하게 보거나 심지어는 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그런 통념도 있잖아요. 하긴 그런 시선이 아직 좀 남아있죠. 네, 거기다 혹시 뭐 재산 문제나 나중에 부양 부담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걱정까지 더해져서 복합적인 거죠. 청취자분들께서 만약 민준 씨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주변 시선도 비슷해요. 동네 김 여사라고 있는데 아드님은 아세요? 조심하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고요. 아, 그런 말들 신경 쓰이죠. 나중에는 태수 씨 딸 수진 씨도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연희 씨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아, 그 부담이라는 말 참. 네. 특히 그 말은 연희 씨한테는 좀 아픈 기억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이잖아요. 간병 트라우마 같은 거. 맞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듣는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감정이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죠. 특히 부담이라는 단어는 황혼기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이게 지속 가능할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 연령대 관계에서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죠. 태수 씨가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관계에 결정적인 위기가 와요. 아, 건강 문제가 터졌군요. 네. 병원에서 태수 씨가 연희 씨한테 짐이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해요. 제가 아프면 연희 씨한테 부담될까 봐요, 제가. 아, 본인도 걱정이 많았군요. 또 그런 힘든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건강 회복할 때까지 잠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듣는 연희 씨 입장에서는 거의 이별 통보처럼 들렸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상대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오히려 밀어내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그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연희 씨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그걸 또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배려, 이게 다 섞인 거죠. 아,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겠네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황혼기 관계에서 건강 문제가 그냥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관계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 씨는 완전히 절망하죠. 이게 끝인가? 하고요. 다시 혼자가 됐는데 예전에 그 평온함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게 좀 의미 없게 느껴지고 네. 깊은 슬픔이랑 공허함에 빠져요.
예전에 하던 요가나 산책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거죠. 바로 그때 또 친구 순자 씨가 등장합니다. 아, 구원투수네요. 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연희 씨한테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예요. 야, 태수 씨가 널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무서운 거지. 너도 알면서 왜 그래? 핵심을 짚어주네요. 후회하지 마. 지금 당장 가서 네 마음 전해. 이렇게 등을 떠밀어 주죠. 그래서 연희 씨가 용기를 내서 태수 씨 집으로 가요. 아, 갔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태수 씨도 마침 연희 씨를 만나러 집을 나서던 길이었어요. 어머나. 네. 집 문 앞에서 두 사람이 딱 마주치는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이 장면은 두 사람 마음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네요. 그렇죠. 각자 불안감 때문에 잠시 멀어지긴 했지만 결국 서로 없는 삶이 너무 공허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그냥 피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함께 마주보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아,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간단해지는 계기가 된 거네요. 맞아요. 관계의 위기가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서 서로의 두려움을 아주 솔직하게 다 털어놔요. 태수 씨는 짐이 될까봐 두려웠고, 연희 씨는 또다시 간병하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네,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서로를 잃는 게 더 힘들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기존의 따로 또 가치 규칙을 좀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플 때 막 무리하게 서로 돌보려고 애쓰지는 말자. 하지만 병문안은 가고 곁은 지켜주자. 이렇게요. 현실적인 선을 정했네요. 그리고 매일 안부 문자는 보내서 서로 상태를 확인하기로 하고요. 아, 연결은 유지하면서. 네, 그러니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게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와, 이전 규칙이 독립성이나 거리두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새로운 규칙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과 현실적인 지지 사이에서 아주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보이네요. 네, 균형점.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만들자, 이런 거죠.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고 관계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까지도 끌어안는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성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진심과 용기가 결국 주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아, 주변에도요? 네, 처음에는 엄마 연애를 그렇게 못마땅해 했던 아들 민준 씨가 먼저 태수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오, 마음이 변했군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요, 이러면서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준 씨가 태수 씨한테 제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꽤 뭉클하더라고요.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녀가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게 연희 씨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동시에 이게 세대 간의 이해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처음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막연한 걱정 때문에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실제로 행복해하는 모습, 그 진심을 보면서 결국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동네 풍경에도 영향을 미쳐요. 동네 풍경까지요? 어떻게요? 예전에 좀 곱지 않은 시선 보냈던 그 김 여사 있잖아요. 이제는 두 분 보기 좋으세요.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고요. 아, 태도가 바뀌었네요. 친구 손자 씨도 이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는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요. 동네 카페에 가면 이들처럼 황혼기에 서로 조용히 의지하면서 지내는 커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묘사도 있어요. 와, 한 커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주변에 이렇게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거네요? 그렇죠.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죠. 아,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우리도 저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좀 확산시키면서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어떤 작은 혁명 같은 게 된 셈이죠. 자신들만의 행복을 조용히 만들어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용기랑 영감을 준 거예요. 아, 저런 대안적인 삶의 방식도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1년이 흘러서
두 사람은 여전히 따로 또 가치를 실천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같이 서점 가고 공원 걷고 문자 주고받고 그런 일상들을 나누죠. 어느 가을 저녁에 석양을 보면서 태수 씨가 문득 밀어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 미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게 묻어나는 질문이네요. 네. 근데 이때 연희실 대답이 참 마음에 깊이 남아요. 뭐라고 하는데요? 모르죠. 일단 이렇게 말하고 처음엔 저도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요. 괜찮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요. 결말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과정이 중요하다. 이 대화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바로 여기, 함께하는 이 순간의 충만함과 소중함에 집중하는 태도, 관계의 결과나 지속기간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아까 연희 씨 일기구절 나왔었잖아요. 아, 네. 사랑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거요. 네. 사랑은 희생이 아니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지키며 가볍게 손을 잡는 것이었다. 이 말이 바로 이런 성숙한 관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 문장이 또 인상 깊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더군요. 다만 방식이 달라질 뿐 우리는 서로의 짐이 아닌 서로의 햇살이 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햇살. 참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부담 대신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존재. 두 사람의 다짐이 느껴져요. 네. 오늘 우리는 따로 또 같이 황혼의 로맨스 속 연희 씨와 태수 씨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혼자만의 평온을 찾았던 한 여성이 다시 설렘을 만나고 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가꿔나가는 그런 이야기였죠.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황혼기 로맨스, 이걸 넘어서서 변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좀 탐색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따로 또 같이라는 모델은 개인의 자율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이게 비단 특정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중요한 건 관계의 어떤 정형화된 틀이나 형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나이가 들면 사랑은 좀 달라져야 한다거나 혹은 어려울 거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틀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번 돌아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따로 또 같이처럼 서로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서로에게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의 방식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관계의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테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